냉철하게 또 차분하게 여러분을 아침에 준비시키는 이런 안정적인 심리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수는 항상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반드시 내리막이 있어야 또 올라가는 힘이 강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이제 잘 생각하셔서 마음을 잘 챙기자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지혜를 열어가는 시간으로 오늘 준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가 굉장히 그 경기라는 요소, 특히 이제 관세와 연관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취하고 있는 이 관세가 미국의 경기에 어쨌든 불안감을 야기할 거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경기가 이런 이제 관세 우려 때문에 경제가 일시적으로 우려를 낳는 부분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내용을 갖고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나 인플레 심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발언 이거는 좀 크게 보면은 이 관세나 이제 정부의 지출 축소를 통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이 경제나 시장이 다소 어려움을 겪더라도 감수하겠다 이런 시그널로 시장에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이 좀 크고요. 특히 이제 그 재정 적자의 감축, 이거는 이제 지출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또 관세로 물가를 압박하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는 물가 압박과 함께 통화금융 정책에 부담을 주고 또 하나는 재정 지출. 그러니까 재정 부양과 통화 정책 부양 양쪽 다 지금 당장은 여의치 않은. 그래서 뭐 스태그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는 시장을 많이 의식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속전속결로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제까지 재정 지출로 감당했던 부분을 이제는 민간에서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가도 떨어뜨려주고 금리도 낮춰줄 테니까 그 부분을 민간의 기업이나 민간의 개인들의 소비가 살아나서 채워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미국에서 재정 적자를 입었던 거를 유럽에서 재정 지출을 늘려서 즉 미국의 부채를 유럽한테 떠안아라.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를 각자들이 또 감당을 해라. 즉 자신들이 감당하고 있는 재정 적자와 그다음 무역 적자의 짐을 나눠져라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그 경제학자들을 한 이제 74명에 설문조사했더니 이번에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이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한 확률이 이제 대략 94%가 이제 이런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애틀랜타 연방은행의 이제 GDP 나우도 바로 직전에 조사한 이제 내용에 따르면 지금 2.8까지 마이너스 2.8까지 내려왔던 1분기 GDP 역성장에 이제 약간 반등했습니다. 2.4까지 마이너스 2.4입니다. 1분기에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걸 이미 이제 시장의 바로미터로 보고 있는데 이 순수출 이게 특히 많이 감소했죠. 이 부분은 뭐냐면 이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먼저 뭐 이렇게 많이 수입을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관세 풍파가 커질 걸 우려해서 미리 땡겨놓은 부분이 이번에 역성장의 또 하나의 빌미가 되고 있다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둔화 리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오늘은 아침에 뉴욕 연방은행의 이제 소비자 기대지수 1년 인플레 지수가 3.1로 약간 올랐죠. 기대 인플레가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조금 오르고 있어요. 3년, 5년 인플레는 이제 아직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안정 구간에 있습니다. 한 3% 정도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월가에서도 최근에 그 모간 스탠리가 이제 윌슨이죠. 마이클 윌슨 약세론의 아주 대가인데 S&P 500이 이제 앞으로 5% 많게는 관세 우려가 심화되면 20%까지도 S&P 500이 하락할 수 있는데 예상 레인지는 이제 5,500에서 6,500 정도를 예상하는 그러니까 좀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 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장률도 1.9에서 1.5로 하향을 했고요. JP 모간에서도 이제 침체 확률을 30에서 40%까지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미 지난주 해서 이제 데이비드 코스틴이 S&P 500에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것이 일시적일 것이다.
주식 시장이 완전히 약세에서 다시 한번 회복세로 전환하려면 경제에 대한 지표가 반드시 개선되지 않고는 빠르게 돌아서기 어려울 거다. 이러면서 성장률을 이제 2.4에서 1.7로 미국을 하향한 바가 있습니다. 자, 미국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이 강력한 또 수출 대상 국가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규제를 가하는 또 하나의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 제가 이제 나스닥 차트를 한번 여기다 올려봤는데요. 나스닥의 이제 반전율 구간. 제가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죠. 상승의 오파가 이제 다 진행되고 났기 때문에 피로감이 누적이 되어 있다. 이 추세를 좀 지키기가 만만치 않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깼고요. 이 지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라인은 17,053포인트. 그 다음은 이제 16,000이에요. 그러니까 17,053을 지지를 해야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조금 지지하다가 또 흘러내릴 수는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16,000까지도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지수가 중요한 것보다는 지금은 국내 증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를 해낼 건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섹터 전략으로 장에 좀 더 전개를 이제 진행할 건가 이게 중요하죠.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이 미국에서 이제 이번에 환율 관련해서도 위안화나 엔화를 지목하면서 환율 약세 유발하는 부분을 경고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세를 홍보하면서 현대차나 LG, 삼성 등의 미국 투자를 이제 홍보를 했습니다. 관세 정책을 이렇게 썼던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홍보하는 건데 자, 6월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요. 이 지금 위안화나 엔화에 대한 약세를 경고하고 나서면서 또한 엔화가 간밤에 147엔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시 내려오면서 엔캐리에 대한 이탈 우려도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이 이제 지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도 4.22%까지 한 8bp 정도 내려왔어요. 그리고 미국 증시 변동성도 이제 빅스죠. 볼레틸러티 인덱스가 27.87. 우리나라 아이쉐어, MSCI, 코리아 ETF가 사우스 코리아 ETF가 2.85 정도 내려왔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인지하고 있는 어떤 숫자적인 요소인데 세계가 이제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세,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과 유럽,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중국의 부양과 유럽의 부양인데요. 한쪽은 부양과 인하, 한쪽은 강하게 관세 부과와 그 다음에 재정 지출 축소예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조정폭보다는 아시아나 유럽의 조정폭이 더 낮을 수밖에 없죠. 유럽 중앙은행은 5번이나 금리를 연속 인하를 했고요. 이번에 양회에서도 중국은 지방국채 발행이라든가 또 앞으로 지준율 인하나 기준금리 인하까지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어제 발표됐었던 중국 쪽의 그 CPI가 0.7 하락하면서 한 1년 가까이 버텨왔던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로 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PPI도 2.2% 하락하면서 2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부분이 야, 양회나 기타 부양을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이 관세를 부과하는 이런 조치를 하기 전에 밀어내기 식으로 한번 크게 밀어냈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이제 밀어내기 이후의 후유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부양 조치를 이어갈 것이고요. 유럽도 최근에 이제 지표가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고 부양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해서 잠깐 조정받아도 크게 밀리지는 않는 모습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 25% 철강 관세 부과가 확정적이냐라고 이제 미국의 러티닉 상무장관한테 질문을 했더니 3월 10일에 부과가 확실하다 이렇게 응답을 또 했어요. 그에 따라서 중국의 물가도 둔화되고 또 이런 이제 미국의 철강 관세의 부과가 확실시되면서 어제 단기에 올랐던 우리나라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또 롯데케미칼 같은 쪽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닥에서 올라오다가 눌림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중국과 관련된 섹터들의 반전은 이미 시작됐는데 단기에 이제 급반등했기 때문에 좀 눌림목이 나올 수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제 지금 가장 활발하게 살아있는 쪽이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렸던 게 바로 방산이에요, 방산. 그래서 어제 나와 있는 이제 세계 방산 900대 기업의 시가총액이 작년 말 대비 12% 증가했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방산주는 지수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강세 내지는 강보합에 끝났습니다. 뭐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루크루만을 비롯해서 이제 이 유럽 쪽의 사브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비교적 강한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방산주가 도대체 이 이격이라든가 그동안의 밸류 부담을 무시하고 계속 갈 수 있느냐, 이런 의구점을 낳기도 하죠.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어제도 우리나라 방산주는 계속 강했던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좌측 그 Y축에 보면은 PBR이 있고요. 이제 여기에 X축에는 이제 ROE가 있습니다. ROE가 높은 이런 이제 범주 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이 놓여 있는 반면에 PBR로는 저 위에 있는 라인메탈이라든가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에어버스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 PBR이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인메탈은 다소 조정권에 들어왔습니다만, 우리나라 방산주에 대한 JP모간의 이제 목표가 상향이 일제히 최근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JP모간에서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95만 원, 현대로템을 12만 원, 한국항공우주를 9만 원대로 상향하면서 특히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KF-21의 수출 논의가 대략 최대 8조 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LIG 넥스원도 이번에 이제 아이덱스 이제 우크라이나 저기죠,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방산 박람회 LSAM 요격 미사일 수출 타진하고 있고요.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포 등에 대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방산에 있어서의 내공을 높게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 방산업체들이 유럽에 이미 이제 그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이제 증설까지 나서면서 이번에 보니까 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이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 얼마 전에 이제 폴란드에 정권이 교체가 된 바가 있죠. 전 정부가 이제 한국의 방산을 이제 수입하기로 하면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워낙 압도적인 성능과 조기 납품을 통해서 폴란드 두다 대통령, 신임 대통령도 한국의 방산 무기를 아주 공개적으로 흑찬하면서 나토 회원국들한테 이 기한을 잘 맞춰주고 성능이 뛰어난 한국 방산 무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브리핑할 정도였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한국 방산에 대한 글로벌의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역시 이제 작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세계 방산 무기의 43%는 이제 미국산이다. 그러나 한국산도 드디어 세계 방산의 10위권 수출국으로 올라오면서 4.9%까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2027년도가 되면 6위권까지도 올라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뭐 4위권까지도 노려보는 적인데, 자,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쉴드 AI, 즉 이제 미국의 이제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이 HME 고도화에 이제 투자를 했다. HME는 이제 무인 항공 드론 등에 적용되는 AI 기반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데, 앞으로 이제 무인 무기가 이렇게 지상이든 뭐 공중이든 무인 무기가 돌아다닐 수밖에 없고, 이거를 교란시키기 위한 GPS를 교란하는 어떤 이제 반대편에서의 어떤 교란 행위도 뚫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위성 항법 체계의 통신 거부 환경도 뚫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이제 장착하기 위해서 미국의 쉴드 AI에 투자를 했다. 근데 이 쉴드 AI는 이미 팔란티어라든가 L3 해리스와 같은 미국의 이제 방산 관련 업체들로부터도 이미 선제 투자를 받은 바가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이제 스타트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한국 방산이 이제 미국의 유망한 또 성장을 주도하는 팔란티어나 C3 해리스가 투자하고 있는 쉴드 AI까지 접목을 해서 지상, 그다음에 또 한국 무인 드론 이런 부분까지 진행해 나가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발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방산 밸류체인을 이제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이제 현대로템, LI 넥스원,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우주는 우리나라 이제 5대 방산이죠. 계속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다만 지금 유럽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이제 1,200조에 달하는 유럽의 재무장에 있어서 유럽의 자체 생산 무기를 써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럽의 지상군도 상당히 많이 감축되어 있고, 유럽의 이제 방산 무기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도 물론 뭐 라인메탈이라든가 뭐 탈레스라든가
또 역시 이제 사브라든가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갑자기 뭐 공장에서 찍어내고 싶다 해서 빵빵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가격의 부담도 있죠. 가격 경쟁력과 납기 부담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갑작스럽게 방산 무기가 증설해서 막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자체적인 어떤 생산 무기를 쓰도록 압박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35년 정도를 목표로 해서 유럽의 자체 방산 무기를 65%까지 이제 구매를 해야 된다. 지금은 어렵다는 거죠.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산 무기 비쌉니다. 유럽산도 마찬가지 비싸기도 하지만 납기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겨우겨우 몇 년에 걸쳐서 납기를 지킨다면 당장 현재 급한 러시아라든가 이런 전쟁 관련한 쪽에서 나토에 대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미국의 압력에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산 밸류 체인을 잘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그래서 여기 이제 PBR 기준으로 밸류에 대한 부담을 좀 말씀드렸는데 유럽에서 65%까지 방산 무기 자체 생산된 거를 쓰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당장은 크게 효용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추경 매수 관점보다는 이제 조정 시에 계속 5대 방산이기 때문에 전체 시총 합계가 60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뭐 우리나라 방산이 시총이 방대하다, 밸류가 비싸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유럽의 이제 방산에 유럽의 트럼프가 요구하는 이제 방산의 예산은 5%인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나토에서 최대한 3.7%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부채가 잔뜩 놓여 있는 유럽이 과감하게 부채 한도를 풀고 특히 이번에 이제 독일의 그 새로운 총선에 이제 당선된 메르츠 총리 후보자가 이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과감하게 한도를 철폐하겠다. 방산도 여러 가지 이제 투자 한도 철폐, 그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이제 부채 한도 철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또 최근에 올라오다가 조정받은 게 이제 화학이나 철강인데요. 어제는 약간 이제 우리나라 엔터주가 급락을 했죠. 엔터주가 급락한 반면에 또 이런 철강이나 화학이 또 급락한 반면에 오히려 이제 뭐 포스코 인터나 이런 쪽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또 방산이 올라오는 부분이었는데 방산은 이제 당분간 계속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만 또 하나 이제 화학이나 철강이 조정받는다 그래서 끝났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양 의지가 강한 중국과 유럽이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점 매수는 충분히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엔터 쪽은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제 또 이 지금 구속 취소와 함께 그동안에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뭐 한한령 해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부분에서 약간 단기적으로 뭔가 좀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는 거죠. 한한령 해제와 우리나라 이제 현 정부의 또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심리적으로는 LNG 쪽으로 조금 더 포인트가 가서 포스코인터라든가 한국가스공사 쪽 이런 쪽이 조금 더 올라오면서 또 엔터라든가 이런 쪽이 다소 조정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IT 섹터도 뭐 유럽에 이제 저기 이번에 그 미국의 MS 자체 추론 모델 개발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오픈 AI와 파트너십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또 이 지금 일론 머스크의 XAI가 이제 멤피스에 이제 100만 제곱미터 땅을 매입했다 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좋은 이야기 나옵니다만 결국은 딥시크 충격 이후에 미국의 이제 IT가 상당히 조정을 좀 보이면서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두 곳의 AI 데이터 센터의 임대를 좀 처리한 부분이 좀 어려움을 초래했죠. 자, 거기다가 이제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검토한다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국에 이제 우시하고 다롄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가동 중이기 때문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인데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이제 단행될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입니다.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근데 이 중국의 범용 칩 규제가 강해질 경우에는 이제 90에서 180 나노의 이제 공정 전력을 아날로그 쪽의 반도체, 공정의 전력이나 아날로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제 DB 하이텍 같은 데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전력 통신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자회사인 SK 파운드리가 반사 수혜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어제 이제 DB 하이텍은 좀 올랐었죠.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국제표준 국제총회가 이제 5월 서울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의 액침 냉각 표준이 제한되면서 어제 삼성공조라든가 어제 또 이제 관련된 GST 같은 종목도 올랐는데 이 유리기판도 이번에 이제 유리기판에 관련된 또 이 지금 뭐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도 반등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반도체가 워낙 강하게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좀 올라가는 파동에서는 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내려왔을 때만 매수를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을 계속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미국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이제 고용은 계속 좀 둔화 중이에요. 특히 이제 DOG 효율성 부서에서 이제 공무원의 해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자, 이 부분에서도 이번 주간 이제 12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와 함께 고용 지표 이게 좀 둔화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금리가 내려오죠. 이제 금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보면 미국 10년짜리 금리는 4.22입니다. 4.22. 그다음에 이제 2년짜리는 3.8%대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예고하고 있는 부분이죠. 물론 관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4월 2일까지에 나타나는 그 상호관세의 실행과 그다음에 그 과정에 나타난 미국의 트럼프와 또 미국의 연준의 이제 반응이 어떻게 될지를 이번 물가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또 연관해서 봐야 되는데 헤드라인 물가는 많이 내려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가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지금 미국의 이제 지금 유가 보면은 뭐 65달러, 66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오페크에서도 증산에 나서기 시작했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이제 에너지 수출의 제재를 풀어줄 가능성이 우크라이나 종전회담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는 가능해서 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유가 하락과 경기 둔화까지 가세해서 헤드라인 물가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어느 시점인가는 이제 어떤 금리에 대한 하락 부분이 미국 증시의 급락과 함께 증시의 이제 밸류를 좀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세로 전환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마이클 윌슨 같은 이제 모간 스탠리 전략가도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는 장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이제 이 포스코 그룹에서 그동안에 이제 2차 전지와 관련 사업을 이제 포스코의 전략 산업으로 밀고 있었는데 이번에 LNG 관련한 쪽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수출을 해제하는 쪽의 조치와 LNG에 대한 개발, 알래스카 개발 이런 쪽에 포인트를 두고 에너지 사업을 좀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포스코홀딩스나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조정 시에는 이런 기업들도 이제 저점 매수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역시 이제 미국도 전략 사업으로 밀고 있는 쪽과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딥시크의 충격에 의해서 나타나는 IT의 이제 밸류에이션의 조정 과정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세계 증시가 중국과 유럽의 부양 기조 속에서 어느 정도에서 균형점을 찾을지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중간에 껴 있는 국가죠. 우리나라는 항상 미국과 중국이 수출의 G2죠. G2입니다. 자, 보면 우리나라 이제 환율도 간밤에는 이제 1,450원대까지 올라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이시와 MSCI 사우스 코리아 ETF도 2.8%대 조정이었어요. 그러나 미국의 나스닥보다는 조정이 크지 않죠. 선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잠깐 여기서 자료로 보시면 2,660이 지난번에 이제 코스피에 좀 저항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이제 반전율의 저항입니다. 반전율의 저항은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내려와서 3분의 2 반등점에서 지난 고점인 2,863을 기록을 했고요. 자, 이번에 반등도 역시 저점까지 내려왔다가 2분의 1 반등점에서 역시 이제 이 자리가 바로 2,660입니다.
자, 그 다음 자리는 얼마냐면 2,472포인트예요. 그러니까 2,472는 잘 깨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뭐 여기까지는 상당히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반도체도 역시 레거시 반도체는 점차 돌아서는 과정에 있는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의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하는 우시라든가 이런 쪽에 생산되는 레거시 반도체도 규제를 가할 거냐 이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4월 2일까지는 우리가 너무 수출주에 대한 서둘러서 접근하는 전략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철강이나 화학과 같이 이제 이미 허리띠를 졸라맬 만큼 졸라매고 중국과 유럽의 부양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섹터는 이번에 이제 올라가다가 눌러주는 구간에서 한 번쯤은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제철 잠깐 볼까요? 현대제철이 올라오다가 이제 조금 조정권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뭐 충분히 트레이딩이 이제 가능한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제 29,650원으로 내려왔는데요. 28,100원 밑에서는 한번 어떻게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뭐 노려볼 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제 미국에서도 LNG 수출,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뭐 동해가스전과 관련된 또 투자 의향도 또 받는다 그러던데 아직은 좀 빠르죠. 근데 이 종목이 이제 내려오더라도 역시 이번에 통과한 자리가 이제 여기 58,000원대 있어요. 이 구간이 이제 공방 구간입니다. 아마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온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한 5만 한 5, 6천 원대는 한번 받아볼 만한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관심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 수출 대형주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관망하는 자세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방산 섹터는 추세적으로 상승 중인데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되 밸류 부담은 확실히 지금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밸류 부담은 아직 크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이제 좀 피로감도 약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특히 이제 연기금은 조금 매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연기금도 아마 팔고 싶어서 파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섹터가 워낙 부진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시하는 관심 종목은 이제 조선 쪽에서는 STX 엔진이나 현대 마린 엔진 양봉이 나왔는데 이제 음봉에 한번 또 HMM도 한번 노려보시고요. 삼성중공업은 14,000원대 초반 정도. 방어적이라고 볼 수 있는 파마 리서치나 삼양식품은 이제 좀 조정이 조금 깊게 나올 때 한번 접근해 보시고 농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하나시스템, 포스코인터 같은 쪽도 조정 시에 접근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도 눌림목에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다만 이제 서둘러 들어가지 마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의 조정을 너무 이제 크게 받아들여서 패닉에 빠지는 건 맞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번 주 이제 아마 선물 옵션 만기가 진행될 때까지는 다소 변동이 클 거예요. 그때까지만 좀 잘 이제 밑에 저점 매수하시면서 또 반등이 나오면 그때 또 반등에 따른 제가 전략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또 우리 이태우 대표 잘 준비하신 내용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우리 굿모닝 작전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